지난 시간에는 말이죠. 저희가 국내 시사방송 최초로 외계인이 왜 아직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제가 항공우주연의 고위 관계자하고 나눴던 10년 전에 나눴던 대화. 네. 그분이 이제 그분의 고민은 항상 그거거든요. 예세는 어떻게 따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몸에 체화돼서 그 고민이 외계인도 그런 관점에서 외계인이 우주에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런데 외계인이 여기까지 멀리 출장 온다면 네. 당연히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 텐데 여기 와가지고 그 큰 자원을 쓴 다음에 사진 몇 장 찍고 또는 뭐 공중에 몇 번 떴다가 사라지겠냐. 예, 농담이 아니고 사실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등장한 외계인 사진들의 신빙성이라든가 외계인 사건들의 신빙성이 낮다. 자기가 보기에는 외계인 아직 안 왔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으로는. 네. 네. 왔다면 우리 모두가 알았을 것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정도 비용으로 출장을 왔다면 큰 프로젝트고 지구를 멸망시키든 아니면 지구와 큰 교류를 하던 그래야지 살짝 보고 한다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뒷마당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쉬운 일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 발전해서 네. 둘 줄 알겠죠.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아니다. 그 정도까지 된 거. 네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가까운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별조차 이게 이제 빛의 속도로 날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몇십 년이란 말이죠. 예, 뭐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아직 못 찾았으니까 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추정되는 네. 추정되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한 4.3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 하나 발견됐는데 빛으로 가도 4.3년이고 로켓으로 가면 몇만 년이 걸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몇만 년치 자원을 써가지고 빨라져서 빛의 속도로 네. 지금 아인슈타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그렇죠. 근데 빛의 속도로 가도 4년 걸려와가지고 공중에 잠깐 떴다가 사라지겠냐. 그러니까 뭐라도 하겠죠. 뭐라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외계인 사건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외계인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오늘은 뭡니까 아이템이? 외계인 얘기 지난번에 저희 잡담 같이 하느라 거의 못했고요.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노벨상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벨 과학상들이 물리학상도 나왔죠. 예, 지금 생리의학상하고 물리학상 두 개가 나왔고 네. 이제 화학상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 약간 얘기를 드리면 일단 노벨 생리학상은 올해도 일본에 돌아갔습니다. 작년에도 일본. 네네. 네. 일본 학자인 그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71세 된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80년대부터 현미경 관찰로 이 세포 내에서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이제 세포 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아주 작은 소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 치워주면서 정리를 해주는 무엇인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나 암이나 파킨슨 같이 우리가 원인을 아주 잘 모르는 그런 병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메커니즘을 그때부터 연구를 해서 개발한 공로로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어요. 이 일본은 말이죠. 네. 과학 분야 노벨상을 지금까지 20번 넘게 받았어요. 20번 넘게 말았죠. 네. 그러니까 세계 과학계, 특히 기초과학계 한 축입니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축이죠. 우리가 일본에 관해서는 과학의 그 감정이 실리다 보니까 네. 폄훼하는 부분인데 이 과학 분야에서는요. 세계의 축이에요. 그럼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대부터 연구했던 것을 이걸 이제 혼자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총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일본이 3번을 수상한 게 됐고요. 물리학상이 재밌습니다. 물리학상은 원래 우리가 올 초에 있었던 그 중력파 검출이라고 네.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다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받은 분들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걸로 받았나? 위상적 상전이와 물질의 위상적 상을 이론적으로 발견한 공이고요. 이들은 초전도체, 초유동체, 얇은 자기 필름과 같은 별난 물질 상태를 연구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론을 향상시켰습니다.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가 물어봤는데요. 물리학자들도 이쪽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고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네, 잘 모르고 또, 한 분은 물리학상, 역사상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일반에 설명하기 어려운 수상자가 나왔다라고. 아니, 근데 저는 이 물리학 수상을 받은 분들의 코멘트를 읽어보는 걸 즐겨 하는데, 어차피 그 분야에 대한 이해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접어놓고. 근데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실패한 실험은 없다. 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영어식 표현하면 자기는 크레이지한 실험을 해왔고, 그리고 실패한 실험은 없다라는 정신 하에서 그렇죠. 나를 과학계가 계속 혹은 뭐 학교든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가 나왔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우리는 실패하면 바로 이제 연구비 안 나오고 그렇죠. 욕먹고 뭐 잘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초과학이라고 하면은 진짜 기초과학이 아니고 항상 뭐 신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과학. 그러니까요. 신성장 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기초과학.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 이상 멍청하게 태어났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일본의 과학자들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똑똑하게 태어났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출발은 같은데 이 근본적인 접근 태도 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결정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과학자들 교수님들 예산 달라고 그냥 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연구를 못 하니까. 그럼요. 네.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분들은 보통 들어보면 20년 동안 크레이지 실험을 해왔다. 실패한 실험은 없다. 그리고 과학의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실수나 실패에서 나와요. 엉뚱하게. 그렇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발견된다. 많습니다. 네. 이 근본적인 세계관의 문제고 지금은 이제 결과 안 나오면 또는 돈벌이가 안 되면 당장 경제에 적용할 수 없으면 실패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 시작조차 못하죠. 그래서 미국은 1968년도에 달에 인간을 보냈어요. 69년도입니다. 9년도인가요? 네. 아는 척 하려다 또 이렇게 틀리네. 69년도에 보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0년이 넘게, 47년, 48년? 네, 우리는 로켓을 우리 힘으로 못 쏘고 있어요, 아직도. 예, 물론 뭐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네. 군사적인 이유도 있고. 이 차이는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좀 급하게 좀 서두른다는 말이 있어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네. 과학에 대한. 실패해도 좋아. 네가 꽃인데 평생을 바쳐봐. 그래도 실패한 게 아니야. 그 자체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우리 과학자들한테. 아무도.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네. 모르면 물어봐야죠. 원종우 씨한테.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자, 물리학 얘기는, 노벨상 얘기는, 며칠 더 하기로 하고요. 네. 워낙 큰 상들이라 분야별로 한 번씩 짚어보기로 하고, 우주인 얘기 그랬어요. 예, 전에 이제 우주인, 외계인, 외계 생명 이 차이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배우신 게 없는 거죠. 외계인. 네, 외계인, 외계 생명. 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애들을 찾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네. 일단은 망원경으로 보자. 일반 망원경도 있고, 소위 전파 망원경이라고 큰 안테나도 있죠. 이런 걸 갖고 찾는 것을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네, 어렵지 않네요, 탐색.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태양계 내 행성들의 위성, 목성의 위성이라든가, 토성의 위성에 보면은. 지구의 달처럼. 네네. 이 굉장히 큰데, 얼음이죠. 물론 굉장히 춥고, 근데 얼음층 밑에 액체로 된 물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유로파처럼. 예, 유로파라든가 뭐 엔켈라두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는 생명이 살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계속 거기를 열심히 주시하고 있고, 또 아주 멀지 않으니까 이런 데는 가서 좀 얼음을 깨서 들어가 볼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이제, 나온 거죠. 네, 박테리아부터 새우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혹은 양서인간, 뭐 모든 걸 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쿠아맨. 이제, 아쿠아맨,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최고인데 저는 항상 새우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중국 음식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광경을 저는 상상하는데, 여하튼 여기를 가서 지금 탐사하려는 실제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멀리는 외계 행성을 찾죠. 그러니까 태양이 아닌 다른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을 찾는데 벌써 3,000개를 넘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곳. 순 3,000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일단 외계 행성 자체를 3,000개를 넘게 찾았고 그중에서 지구랑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이제 꽤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래요? 골디락스가 그 곰 3마리 이야기인데, 네. 곰 3마리가 부뚜막에 앉아 그 얘기요? 이게 뭐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그 어떤 애가 우연히 곰들 사는 집에 갔다가 스프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차갑고 중간에 적당한 온도의 스프가 있어서 먹었다. 그러니까 적정한 환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한다. 예, 일단 온도가 중요하니까 그런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도 하나 있고요. 잠깐만, 골디락스 존 이런 거 외워둬서 아는 척해야 돼요. 골디락스 네, 써놓으십시오. 혹은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헤비터블 존이라고 또 하는데 영어로 예. 살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건 그냥 영어고 예. 이 골디락스 존이 이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아요.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곳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 그렇죠. 네. 네. 무식하게. 이러면서. 그래서 이 행성들을 저희가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일단 이런 행성들을 많이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이 이제 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완전 좀 천체 관측 쪽으로는 좀 많이 모자랐거든요. 네. 망원경도 굉장히 작았고 우주하고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난 몇 년 사이 굉장한 발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KMT넷이라는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네, 우리가 직접.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관측 환경이 안 좋으니까 칠레하고 남아공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밤이 바뀌지만 네. 이렇게 3군데를 흩어놓으면 낮이 없어지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계속 도니까. 네, 그러니까 24시간 밤을 볼 수가 있는 세계 그게- 최초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망원경을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그런 나라에 갖다 놨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웬일이에요? 가동이 됐습니다. 네.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제 주 목적이 외계 행성,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외계 행성을 찾는 게 주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과학자들이. 그러니까요. 세계 최초로. 네. 항상 밤에 관측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계 행성을 찾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쿨합니까? 오... 너무 멋있어서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완성이 되기 전부터 네. 생각보다 별로 반응이 없어서 오, 대단하다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멋있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답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돈 안 되는 일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과학계를 압박하는 정서인데 네네. 외계 행성을 찾는다는 게 당장 돈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신대륙을 찾는 것도 당장 돈이 안 됐어요. 그럼요. 네. 근데 서구에서 그걸 먼저 해버린 바람에 네. 서구로 주도권이 현대사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젠 2개밖에 못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찾았던